안녕하십니까, 장서왕 자대입니다. 지난번 사입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위탁과 해외 구매 대행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입이든 위탁이든 해외 구매 대행이든 어떤 분야든 그쪽에서 성공하시고 돈 잘 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아니다를 보지 말고 어떤 게 내 현 상황에 맞춰 봤을 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들이나 조용히 살면서 장사 잘하고 계신 분들이나 다들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경험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오셨고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고, 그렇지 못한 실패하신 분들의 이야기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상황이랑 자기 성향이랑 그거에 맞춰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위탁도 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위탁은 우리 도매 사이트나 도매 카페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량으로 등록하는, 대량 등록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안 쓰더라도 대량의 데이터들을 공급을 해주고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류가 있고요. 이거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도 중국이 많죠. 이런 쪽을 하는 중국에 있는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배대지나 이런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급받고 가공받아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배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판매를 일으키게끔,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그런 거죠. 교육비, 프로그램비, 교육비 등등 해서 위탁, 이런 대량 프로그램은 위탁이나 해외 구매 대행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번역이 좀 더 들어가고 구매 대행 할 수 있는 제품 품목이 좀 다르다는 정도. 전환법에 저촉이 되어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다는 정도. 그 정도 말고는 다를 게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돈을 지금 잘 벌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하면 좀 깊이 있게 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한두 달 배우고 몇 개월 배우고 마는 게 아니라 프로급에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아마추어 동호인급에서도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되고 싶고, 게임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 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을 쓰고, 그 제품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미 그 도매처나 그 해외 구매 대행 그 배대지 쪽에서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의 주인장들이 가공해서 자료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 판매를 하면서 생기는 이런 이슈들로 경험치가 쌓이겠지만, 실제 경험치를 쌓는 사람은 그 위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경험치를 다 쌓고 있는 거거든요. 알짜배기는 그 사람들이야. 무슨 말 이야기죠? 교육비, 교육비, 프로그램비, 그리고 수수료, 배송 대행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또 수수료 등등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득을 챙기실 거고, 그게 판매에서 나오는 그 백데이터들을 그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악용한다 이게 아니라 다 생태계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도 쉽게 접근을 하고 쉽게 접근을 한다? 비교적 쉽게 접근을 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쪽 관련 카페 요즘엔 자주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봐도 이런 걸 많아요. 두 달 만에 첫 주문 들어왔다. 그 사람들 어떻게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두 달 만에 첫 주문 들어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도 팔고 나도 파는 제품들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팔리게 하겠지만, 그게 오랫동안 꾸준히 팔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팔고 있는 제품. 요즘에 유튜브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도 자기가 직접 사입을 해서, 상세 페이지 새로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마케팅을 또 새로 해가지고 괜찮은 제품일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브랜딩까지 넘어가서 그 제품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뭐, 그 틈새 시장들이 있던데,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최종적으로는 똑같이 가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마케팅을 어떻게 하든지, CS를 어떻게 한다든지, 브랜딩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단골을 만들고, 나만의 상품, 나만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최종적인 결론은 똑같지만, 그 시작 단계에서, 초보자분들이 접근은 쉽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면 발전할 수 있는 게 좀 작다. 겉핥기만 쭉쭉쭉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도, 뭐, 올해는 아니지만, 그런, 국내 위탁 제품 안 해봤어요. 중국 구매대행 프로그램을 써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써서 작업도 해보고, 실제 판매도 제법 했어요. 뭐, 매출도 제법 나오고, 마진도 제법 남았었습니다. 내가 투자한 시간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쪽에서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제가 뭐 이 상품 빼라, 저 상품 빼라 정도만 해주고, 뭐 이상 있는 제품이 있는지, 팔면 안 되는 제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는 정도 수준만 해주고, 순수익을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벌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초반이라서 그렇지, 그것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은 더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국 쪽은 아무래도 그런,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끌고 오는 정보들이, 아직까지는 못 고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셀러가 있어요. 그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셀러예요. 우리나라 셀러란다. 우리나라 생산업체가 잘 팔고 있던 제품을 중국 사이트에 중국 사람이 상세 페이지부터 모든 걸 카피해가지고 중국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수출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팔고 있는 제품을 역으로 또 중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끌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제품인데 중국말이 부착되어 있는 중국 상품처럼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팔게끔 또 이렇게 꼬이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하여튼 꼬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내용 증명도 여러 개 받고 그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저는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관리하시는 분은 또 그거 나름으로도 이제 부수입으로 해서 돈을 적어 보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뭐. 근데 뭐 재고 관리나 CS가 제가 원하는 만큼 잘 될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그게. 여튼, 그런, 이어지는, 그런, 내 경험치를, 내가 쌓아야 될 경험치를 내가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이걸 운영해주는 사람이 다 받아가기 때문에, 1년, 2년 지나면 저는 제의 판매 내역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뭐, 잘하는 것도 성공하겠지만, 그 중간에 관리자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성공을 하고 더 잘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 살을 찌우는 게 아니고 남 살을 찌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살을 찌우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요지가 그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탁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했던 방식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정말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뚫는 거죠. 브랜드를. 뭐 이게 뭐 이미 한번 판매를 시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예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좀 팔리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있는 제품, 이미 알려진 제품을 위탁을 받아서 위탁 공급을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게 매출을 일으키기에는 좋아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운동용품 쪽도 뭐 나이키 같은 거를 만약에 내가 뭐 쉽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뭐 나이키 신발 판매하는 유튜버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나이키도 위탁으로 받아가지고 그 판매하시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내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이미 마케팅이 다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제품들을 위탁 허가를 받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규모일수록 본사에서 받기 힘들고, 본사에서 이런 판매 허가를 받고 있는 중간에 있는 큰 도매점에서 받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보다 더 밑에 있는 소매점도 아니고 도매점도 아닌 어중간한 그 중간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제품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가더라도
그렇게 받는 게 오히려 판매는 더 안정적입니다. 저의 예를 들면, 저는 그 운동용품 쪽으로 예전에 그 지인들이 좀 있고, 제가 운동을 또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용품으로 처음에 위탁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미 그 브랜드들은 시장에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랬고 그 중간중간에 그 브랜드들을 확장해 가면서 매출이 더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제가 지금 경남 쪽에 있는데 경남 지역에 있는 시청이나 도청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유망 사업체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없다면 그쪽에 뭐 홍보 관련돼 있는 그런 공무원들 쪽에 전화를 돌리다 보면 그런 리스트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리스트가 없다면 검색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 지역에, 왜 우리 지역을 강조하냐면, 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로만 돌려서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좀 좋은 업체일수록, 이미 판매를 잘하고 있는 업체일수록 전화만 돌려서 받기는 어려우니까, 가능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조사를 하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전략을 소개를 하고 위탁 허가를 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뭐 어떤 사업이든 대면을 자주 해야 신뢰도 쌓이고 뭐 팁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위탁 방법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발로 뛰고 브랜딩 되어 있는, 이미 브랜딩 되어 있는 제품을 찾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면 국내 쪽 위탁에서도 할만합니다. 물론 도입이 어렵겠죠. 도입이란다. 시작이 어렵겠죠. 뭐 업체 조사를 한 뒤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영상 맨 앞으로 가시면 이 위탁업체 찾는 법,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어설픈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처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당신네 제품을 위탁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한때 유행할 때 좀 있긴 있었지만 몇 마디 해보고 시도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전화해보고 만나보니까. 조금만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찾을 수 있는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뭐 견적을 받고 제안서를 다 받더라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지금 올 초부터 국내에 있는 유통업체들, 그리고 생산업체들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모이는 사이트들, 그리고 뭐 카톡방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제가 뭐 무분별하게 다 받는 게 아니고 해볼 만한 제품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미 마케팅을 제법 하고 있던 그런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로 해서 몇 개 추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 뽑아가지고 교육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 분야도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것도 후반부에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브랜딩 되어 있는 제품들한테 위탁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당연히 뭐 우리가 뭐 쉽게 비유하자면 게임을 비유하자고 하더라도 이 고렙 던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장비도 좀 맞춰야 되고 레벨도 좀 맞춰야 되듯이 처음부터 고렙 던전을 뛰어들려고 하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작은 업체들부터 컨택하는 연습, 그 작은 업체한테 받은 제안서로 업로드하고 팔아보는 연습,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내가 이 제품을 딸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치도 당연히 쌓일 거니까, 처음부터 나 좋은 브랜드를 따야 될 건데 안 따면 뭐 장사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라는 걱정을 하면서 시도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위탁 제품들이 결국에는 위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판매가 좀 일어나면 공급해주는 업체 쪽이랑 그런 정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한 개에 위탁을 줬을 때 1,500원인데 네가 한 60개씩 뭐 사주면, 60박스씩 사주면 1,000원에 주겠다 라든지 뭐 이런 사입을 권하게 되고 단가를 낮춰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히 나도 판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제품이 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훨씬 낮은 단가로 제품을 구해놓고 쌓아두고 판매하는 그런 사입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과 사입이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게 뭐 쇼핑몰뿐만 아니라 뭐 모든 세일즈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품을 원가를 싸게 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 찾는 과정이 거래처와 친분을 트고 정보를 주고받고, 고급 정보를 얻고, 그리고 판매처를 찾아서 영업 뛰는 거, 뭐 자연스러운 절차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과 사입이 연계되는 방법.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전자로 말씀드렸던 대량 등록이나 이런 정보를 중간업체한테 받아서 하는 작업을 했을 때 이런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가만히 있으면 떠먹여주는 그 환경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급해주는 중간업자의 경험치와 배를 불려주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추천드립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이제 뭐 해외 구매 대행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구매 대행도 중국 쪽, 그리고 중국 외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흔히들 이제 뭐 미국 쪽도 대량 등록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위탁과 같은 이유로 중국 쪽 해외 구매 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고, 그런 대량 등록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경험치를 순수히 쌓을 수가 없다는 문제점,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중국 쪽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더라도 직접 제품을 찾고 시도해보는 방법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쉽지 않더라도 어쨌든 단기간을 바라고 할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뭐 위탁에서 사입으로 넘어가듯이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입은 아니지만 이 제품을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걸 뭐 다 까서 야기해주는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들 하는 뭐 아마존 제품을 생각해 봅시다. 제일 흔한 사이트죠. 지금 뭐 11번가에서 아마존이랑 협약을 해서 이제 뭐 아마존 제품이 한국으로 바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그 제품, 누구나 다 소싱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을 거기서 파는 금액 그대로 구해서 업로드해서 판다. 운이 좋아서 남들이 안 파는 제품을 골랐다. 그리고 키워드 작업 잘했다. 그리고 뭐 댓글 리뷰 잘했다. 그래서 판매가 좀 일어났다. 그럼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이랑. 결국 경쟁자가 따라붙고 또 내 사이트에 팔고 있는 제품 그대로 퍼가서 파는 그런 애들이 생기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위너 싸움 하면서 금액이 또 개판되고 개싸움되고 CS만 하고 남는 돈 하나도 없고 쿠팡만 돈 버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싸게 제품을 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고민이 안 되어 있고 그 해결책이 없다고 일을 못 한다. 그거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답답한 소리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고렙 던전을 가기 위해서 장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빠른 길이라고 하던데 그 길로 가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뭐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시작을 하고, 제일 쉬운 것부터, 아까 말했던 아마존 제품이든 다른 사이트의 제품이든 내가 구하기 쉬운 제품부터 올리는 작업도 연습을 해보고, 판매를 해보고, 판매가 안 되면 되게끔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되게끔 만든다 말이 쉬워 보이죠. 근데 진짜 하려고 하면 쉬워요. 근데 내가 따지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얼마를 남겨야 되고, 뭐 어떻게 팔아야 되고, 뭐 이런 뭐 그런 형식에 매달려서 그렇지 마진을 안 남기고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심오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이런 빠른 길로 갈 것만 고민하고 재다 보면 시작을 못 하니까, 시작을 하면서 저랩 던전을 뚫는 방법부터 연구를 해보고 시도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판매를 해보고
거기서 경험치를 쌓아서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험치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단순 판매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당연히 경험치를 쌓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위탁이든 사입이든 해외 구매 대행이든 어떤 길을 가려 하시든 지름길로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똑똑한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길을 빨리 실행을 해서 경험치를 빨리 쌓는 그거 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하고 경험하라. 이걸로 뭐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함들은 단계 배워가는 거지. 그 과정까지 안 가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팁들이나 들어봐야 그냥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라디오 듣듯이 음악 듣듯이 그냥 교양을 쌓는다 생각하고 듣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단계 쌓아가시면서 그때 맞는 영상들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번에도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육을 듣고 싶으시면 단순 녹화본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해주고 이런 꾸준히 자기를 이끌어가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그런 교육을 찾아서 듣는 게 제 생각에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팁? 그 단순 강의하는 것만 들어가지고는 초보자분들이 따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뭐 중급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중급자라면 중급자고 뭐 한데 그런 강의만 듣는다는 거는 전체 강의가 2시간이면 그 사이에 제가 필요한 부분 몇 개 정도만 정보들만 얻고 마는 건데 그런 강의 외적인 그런 커뮤니티가 들어가 있으면 그 강의 외에 그런 필요한 정보들을 물어보고 얻을 수도 있고 제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험을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험은 아니겠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았던 경험들도 그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경험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또 팁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의든 뭐든 그런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을 찾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